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넘어가서요. 줄게요. 저번 시간에 니네 거 이제 시험지를 하나씩 보다 보니까 쌤이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다. 뭐가 있냐면 머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수비적이라고 생각해야 됐어. 그러니까 되게 방어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손을 많이 쓰는 거에는 도가 텄어. 많이씩 쓰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학을 할 때 결국 머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러니까 학원 중에 제일 많은 게 수학 학원이잖아. 뭐 토익 토플을 제외한다 그러면 학원 중에 제일 많은 게 수학 학원이거든. 목동만 가보더라도 수학 학원이 진짜 많지. 근데 이제 목동 대치 이쪽으로 가도 수학이 되게 많은데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원이 많겠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물어보는 과목도 이제 수학이니까 수학 학원이 많은 이유야. 근데 그럼 왜 애들이 수학을 힘들어할까? 영어를 힘들어하는 아이 혹은 국어를 힘들어하는 아이랑 수학을 힘들어하는 아이랑 비교를 해보면 수학 힘들어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 압도적으로 많아. 압도적으로 그냥.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왔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성적 안 나온다는 이야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자면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 보면은 열심히 해보고 많이 해보고 글씨 많이 봐보고 뭐 단어 많이 외워보면 어느 정도의 실력은 올라가. 그치? 많이 들어보고 많이 말해보면 실력은 올라가는 거야.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풀어본다고 실력이 느냐라고 하면 늘겠지. 늘기는. 근데 어느 정도 선까지만 늘지 그 이상을 만들 수는 없어. 그럼 수학이라고 하는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나랑 같은 문제 5번을 푼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방금 5번 A에서 이제 2번하고 3번을 그냥 냅다 전개하는 애도 있을 것이고 또 방금 나처럼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쌤이 했던 방향성은 이제 머리를 조금 써서 들어가는 방향을 본 거고, 그치? 지금의 너희들은 머리를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전개가 들어가는 거야. 시환이라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곱셈 공식만 계속 딱 꽂아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쌤이 봤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내가 실력적으로 많이 올라올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몇 번으로 갈 거냐면 8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자, 8번 들어왔으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5x의 제곱, 세제곱인가요? 네. 자,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몇 제곱하라고 그랬어? 제곱하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x 4제곱의 개수를 잡으라고 그랬거든.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얘네들을 공부하실 때는요 경우의 수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마음 편해지라고.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가로 있잖아. 이거 뭐처럼 보여? 보자기처럼 보이는 거야. 주머니처럼 봤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그 주머니 안에는 구슬이 총 3개가 있는 거야. 그 구슬 중에 하나가 5x의 세제곱이고 또 하나가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또 하나가 2x라는 구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뿐이야. 근데 이게 제곱돼 있잖아요. 그럼 주머니의 개수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 그럼 주머니가 한 개 더 있다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머니 하나가 또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이랬을 때 얘네한테 뭐 바꾸라 그랬냐면 x 4제곱 계수 바꾸라 그랬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이 주머니에서 만약에 5x 세제곱을 만약에 갖고 왔어. 그럼 여기 두 번째 주머니에서 뭐 갖고 와야 돼? 2x 갖고 와야 돼. 이렇게 하나의 쌍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몇 만들어지는 거야? 10x 4제곱. 자, 내가 만약에 이 주머니에서 마이너스 3x 제곱을 갖고 왔어. 그럼 이 주머니에서 뭐 갖고 와야 돼? 그렇지. 그럼 뭐 나와야 돼? 플러스 9x의 4제곱.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여기 주머니에서 2x를 갖고 왔어. 그럼 여기 주머니에서 뭐 갖고 와야 돼? 그래서 10x의 세제곱,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이 나오는 거야? 29x 4제곱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 개념을 어디로 연결시킬 수가 있냐면 니네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a 플러스 b의 세제곱 구하는 거 이거에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거 곱셈 공식 할 줄 알아.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근데 이것도 똑같이 얘 개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주머니가 ab라는 주머니, ab라는 주머니, ab라는 주머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따져라고.
저 세 개의 주머니에서 내가 a제곱 b를 만약에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a제곱 b라고 하면 a를 몇 번? 두 번. b는 몇 번? 한 번 갖고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세 개의 주머니에서 a를 몇 번? 그러니까 두 번. 그럼 세 개 중에서 두 개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 세 개의 주머니 중에서 내가 두 개 고를 거야. 뭐야? 3, C, 2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됐어? 3, C, 2 하고 세 개 주머니에서 두 개는 A 갖고 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네 둘 갖고 왔다 쳐봐. 주머니에서. 그럼 이제 뭐 남은 거야? 얘 주머니 하나 남았어. 이 주머니에서 누구 갖고 와야 돼? B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한 개 남은 거에서는 한 개 B 갖고 오면 돼. 이렇게 개념이 생각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나오는 거야? 3AB제곱이나 A제곱 B가 나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내가 문제를 조금 바꿔서 A 세제곱의 개수를 바꾸라 그랬어. 그럼 니네들은 뭘 보면 돼? 저 세 개의 주머니에서 몇 개에서 내가 A를 갖고 와야 돼? 세 개 전부 다 맞지? 그러니까 3C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3C3이 몇이야? 1이야. 세 개 중에 세 개 고르는 거. 1이야 1. 그래서 1. A 세제곱. 그러니까 니네들이 A 세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개념이 얘네들이랑 연결돼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쉬운 개념의 연결이야. 뭐야? 그냥 주머니다. 다항식에서의 곱셈은 그냥 주머니 개념이다. 이 주머니 개념이라서 내가 이 주머니들에서 뭘 갖고 올지만 생각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좀만 다시 돌아와서 또 뭐야? 그 5번에 2번 있잖아. 문제를 만약에 전개하라고 안 했고 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봤다 쳐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라고. 차라리 만약에 그러니까 전개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두 번째 걸 할게요. 나 뭐 틀렸다고 그랬지? x 제곱 개수 틀렸다고 했지? 맞죠? 쌤이 쓴 거랑 달랐죠? x 제곱 개수가. 자, x 제곱 개수 바꾸라고 했다 쳐봐.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주머니 몇 개 있는 거야? 4개 주머니 있는 거야. 구수는 뭐 있는 거야? x랑 1, x랑 y, x랑 3, x랑 y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두 개의 주머니에서 뭘 갖고 와야 돼? x 제곱 개수 만들려면 x. 나머지 두 개에서는 숫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얘네 둘을 x로 갖고 왔으면 여기서 뭐가 보는데? 숫자. 그래서 마이너스 18. 만약에 내가 얘네 둘을 갖고 왔으면 얘네 둘에서 숫자 몇이야? 마이너스 12. 내가 얘네 둘을 갖고 왔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내가 얘네들 갖고 왔다 치면 몇이야? 저거 플러스 10이 아니에요? 어디요? 얘요? 아 그러네. 플러스 12네요. 땡큐. 얘네들 갖고 왔다 그랬어. 그럼 누가 얘네 둘만 남겠지. 몇이야? 숫자 마이너스 6. 얘네 둘 갖고 왔다 치면 몇이야? 숫자 플러스 3. 됐어? 그럼 내가 요거 이거 봤죠? 그 다음 뭐 보면 돼? 얘네 둘 봐주면 되겠지. 얘네 둘만 봐주면 숫자 몇이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나요? 그럼 얘 계산해주면 몇 나와? 마이너스 17. 계산하고 얘기하는 거 맞지? 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지우고. 마이너스 여기 하니까 마이너스 17. x제곱께서 마이너스 7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니네가 문제 푸실 때 제발 부탁하는 거지만 사고를 많이 하세요. 이제 머리를 많이 써서 들어보세요. 자 이제 변형 들어가 볼게요. 자 변형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조금 하면서 들어가 볼게. 자 변형 문제라고 했을 때는 뭐 물론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변형 문제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합, 차, 또 그리고 곱. 그래서 합 또는 차 그리고 곱이 필요해요. 그래서 합, 곱 혹은 차, 곱 이렇게 써줘야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곱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물론 앞에 있는 것도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첫 번째 시작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냐면 너가 나한테 변형을 물어봤어? 그럼 너는 나한테 합 아니면 차 그리고 곱은 꼭 줘야 돼. 그렇게 하면서 중비율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중비율을 확인하는데 없어? 그럼 너 오케이 난 일단 이거부터 할 거야. 그거 잡는데 먼저 시작하시면 돼. 그리고 그걸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가면 되는 거냐면 앞에 이렇게 준 거 있잖아요. 합이나 차. 합 또는 차를 준 애를 그냥 냅다 제곱부터 먼저 해버리세요. 너희들이 푸는 문제 90%는 얘네들 제곱하는 거에서 시작이니까 얘네들 그냥 제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던져준 곱 있죠. 이 곱으로 수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흐름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한 문제 풀어보자.
다 치고 한 문제 풀어보자. 이거 줄게요. 자, 11번 봐봐. 11번 보시면 x 플러스 y가 몇이다? 이 x, y가 몇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뭐야?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거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x 세제곱 y, 여기 제곱이 아니라 n제곱 이렇게 적어줄게. 미안해. x 세제곱 y 세제곱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뭐냐면 변형 문제야. 변형 문제면 니들이 들어오기 전에 준비물 확인부터 먼저 해. 준비물 있나? 합 있네. 곱 있나? 곱 있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냅다 뭐 하면 돼? 얘들은 저 이제 맞추어 들어가면 돼. 어떻게? x 세제곱 y 세제곱이라는 거 보니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네. 이렇게 먼저 그냥 하라고. 냅다 정리해버리라고. 그럼 남는 게 누구야? x 세제곱 3x 제곱 y 3x y의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나한테 필요한 게 누구야? 그럼 남는 건 누구야? 얘네만 남았다고. 그치? 이게 몇이야? 3x y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y 이렇게 보는 대로 주는 거라고. 그럼 얘 값이 몇인데? 2를 냈다 세제곱한 거니까 8이겠죠? 난 얘 알고 싶죠? 얘는 놔둘 거야? 그럼 얘가 없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저 값을 알아야겠네? 하고 보니까 x 플러스 y는 몇이나 나왔다? 얘는 2. 그럼 이거 몇이야? 마이너스 30 넘겨. 그럼 x 세제곱 y 세제곱 몇 나오는 거야? 38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겠지. 물론 이제 나중에 니네가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x 플러스 y의 세제곱한테 빼기 3xy x 플러스 y를 해주면 그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다 라는 공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건 지금 단계는 아니고 알고는 있잖아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가 중요하냐, 변형이라는 걸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 거지. 저 공식에 빨리 제발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따졌을 때 또 있어. 뭐 x 플러스 y에 제곱한 거한테 마이너스 2xy를 해줬어. 그럼 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나와. 또 x 플러스 y 제곱한테 마이너스 4xy를 했어. 그럼 뭐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나와. 이런 애들은 풀다 보면 알아서 머리로 들어오더라고. 이거 외워라 막하면서 뭐라고 소리 안 질러도 결국에 나중에 되면 니네들이 다 알고 있는 애들이 되니까 이거에 목숨 걸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운동 갔다가 이제 트레이너가 그러더라고. 수학도 똑같잖아요. 수학도 공식 애들한테 알려주고 공식 넣어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운동도 그래요. 얘네들 내가 그 말 듣자마자 뭐라는 줄 알아? 전 공식 외우라고 안 하는데요. 공식을 왜 외워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응? 이러더라고. 내가 할 말 없죠? 이러니까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냥 만들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운동도 그래요 이러더라고. 갑자기 말 바꾸더라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뭐가 바꾸시면 돼요 이러는데 뭐야 미친놈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아무튼 그게 내가 수학을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수학 방향성이고요. 나한테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 있잖아. 쌤의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양반들도 나한테 공식을 안 알려줬어요. 면접이 있는데 진짜 공식이 꼭 필요한 단원이 있거든. 근데 그 단원에서도 공식을 안 알려줬어요. 공식을 너무 써야 되는 단원인데도. 그럼 뭐 어떻게 시켰냐? 그냥 하래. 그냥 해보래. 하다 보면 네가 공식이 만들어진대. 자, 좋은 수업일까 나쁜 수업일까? 좋은 수업이야? 아니 그 쓰레기 수업이야. 내가 봤을 땐 그 양반들이 날 너무 높게 평가했어. 수업 들어와가지고 그냥 풀어. 알았어. 안 풀려요. 해봐. 풀렸어요. 그렇지. 그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 그게 공식이 되버리거든. 그게 과연 좋아? 아니야, 안 좋아. 왠 줄 알아? 야, 내가 역시 여기 2반 들어서 야 그렇게 해야 그러면 너희 하루에 2문제 풀어. 2문제가 뭐야? 한 문제 풀고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공식도 조금은 알려주긴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알겠지? 자, 다 적었니? 자세가 집중력을 되게 변해주거든. 너 자세는 집중력이 없는 자세야. 팔 올리고 있어. 쌤 준비물 다 뭐라고 써요? 확인. 내 글씨가 그지 같아서 미안.
자 적었니?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넘어가자. 자 넘어가세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지운다 이제 그러면? 자 13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x랑 y를 그냥 대놓고 알려줬거든. 그치? x랑 y를 대놓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사고력의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보이냐면 어떤 아이한테 13번을 보여줬을 때 쌤 x랑 y 다 알려줬네요. 대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걸 보고 뭐부터 먼저 생각하냐면 x랑 y를 알려줬다를 떠나서 뭐 x랑 y가 켤레로 던졌네? 이렇게 던져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켤레로 던져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켤레가 던져졌을 때는 너네들은 더하고 너네들은 빼고 너네들은 곱했을 때 그 아이들이 쉽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복소수를 들어갔을 때도 똑같으니까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켤레의 상태를 던져줬을 때 뭘 생각하는 거냐? 켤레는 기본적으로 더하거나 곱했을 때 가장 맛있어. 가장 맛있어. 야, 고등어는 어떻게 먹어야지 가장 맛있어? 고등어요? 바지를 발라서 아니네. 생으로? 생으로 먹어? 생으로요. 구워야죠.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너는 뭐가 제일 맛있어? 뭐요? 고등어. 고기가 뭐? 넌 뭐가 제일 맛있어? 저 해산물 아예 우와 대박. 너희들이 인생의 절반을 날리는 거야. 너는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똑같아. 켤레는 뭐가 제일 맛있어? 더하고 빼고 곱할 때 제일 맛있어. 걔들은 대입했을 때 제일 맛없어. 고등어 생으로 먹으라 그러면 먹어? 안 먹어? 내장까지 있어. 막 기생충 박테리아 바글바글해. 그 생으로 먹으라면 맛있어 안 맛있어? 맛없지. 켤레 그냥 냅다 대입하라 그러면 그냥 생으로 먹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요리해서 먹어 요리해서. 그래서 켤레가 들어왔을 때 합하고 곱했을 때 제일 맛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저거 x 플러스 y를 그냥 만들어 버려. x 플러스 y가 몇 나와? 2요. x y는 몇 나와? 와인. 이렇게 들어가주는 게 제일 맛있다는 거야. 어때?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훨씬 더 좋지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몇 나와? 뺀 것도 맛있어 얘는 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이제 니한테 물어보고 문제 봐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물어보지 않았어? 네. 맞죠? 그럼 이거는 이제 바로 들어오잖아. 어떻게? x 마이너스 y를 그냥 냅다 뭐 세제곱 때려주고. 그치? 그리고 뭐 해주면 돼? 플러스 3 x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요 정도는 우리가 벌써 여기 넣어놨으니까. 그럼 봐. 이제 다 깔끔한 숫자가 들어온다. 2루트 3의 세제곱 한 거한테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3 이렇게 들어와주면은 그냥 대입했을 때보다 훨씬 깔끔하고 좋죠. 자 그럼 계산해. 몇이야? 24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2루트 3 맞나요? 자 답은 그래서 11루트 3 이게 몇 번이죠? 13번 5번 맞죠? 답은 5번입니다. 됐죠? 오케이 집중했네요. 넘어가도 될까요? 변형 문제 아무래도 힘들어하니까 한 문제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얘 지울게. 그 옆에 이제 15번 봐보세요. 변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던지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15번 문제 유형이.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보면 우리는 답을 사실 알아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이라고? 그럼 너 뭐구나? 변형 문제구나.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변형 문제 준비물은 더한 거, 뺀 거, 아니면 그리고 곱한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 새끼 나한테 장난치나? 너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던졌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너 왜 이거밖에 안 던졌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뭘 생각하면 되냐? 쌤, 저 여기서 제가 준비물 캐치하라는 거네요. 문제 보니까 문제 흐름상 변형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 흐름이 있는데 얘 흐름상 제가 여기서 준비물을 캐치하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캐치를 할까 해보니까 일단 x는 0이 될 수가 없죠. x한테 0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 말은 내가 x로 나눠버려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니까 x로 그냥 나눠버리면 x-3 x분의 1이 0이랑 같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네.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몇이랑 같고? 3이랑 같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쌤 곱은요? 곱은 모르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역수 형태를 그래서 문제에서 내는 이유예요. 역수의 이유는 곱 때문이에요. 곱 때문에. 다른 문제에서 곱을 억지로 줘야 되잖아. 이게 곱이야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얘는 곱을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얘가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x 곱하기 x분의 1은 무조건 뭐가 나올 테니까? 1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준비물 다 캐치 됐어 안 됐어? 됐지. 야 앞에 문제는 다른 거 봐야지. 똑같은 문제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분의 1에다가 뭐 해주고? 세제곱 해주고. 그쵸? 플러스 3 x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 해주면 되는 건데 다 계산 되잖아 이제. 그러면 3의 세제곱 27한테 너희들 계산하면 1 나올 테니까 3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3 답은 그래서 몇? 30. 뭐 장문 계산이니? 저기 뒤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x 곱하기 x분의 1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27 플러스 9. 아 9. 그러네요. 이 자리에 3 들어갔어야 됐네요. 답은 그래서 36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기본적인 흐름을 하나 알려주자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문제 풀이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애들이 뭐냐면 사실 못하는 애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못하는 아이들이 쌤한테 자주 하는 말들을 너희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못하는 아이들이 나한테 하는 말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많이 했는데 성적 안 나와도 있겠지만 또 뭐 또 있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건 풀이가 너무 많아요.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고 풀이가 너무 많아요 이러는데 난 그 말도 이해가 안 돼. 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의 유형에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사실 다른 그 애들은 숨기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문제를 내는 방식이야 이게. 왜냐면 특히 고1 문제들은 너무 역사가 길어. 너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낼 때 문제를 아무리 새로운 유형을 만들고 싶어도 다 있는 유형이야. 근데 너희들이 보면서 다 아는 건데 해버리면 시험을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출제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내냐면 어떤 알맹이가 이렇게 있을 때 걔를 막 싸. 막 포장지를 싸내. 그래서 니네들한테 자 새로운 거야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포장지를 받았을 때 뭐 하면 되냐면 뭐야 포장지 뭔데 하고 그냥 다 찢어버리면 돼. 다 찢어버리면 결국에 알맹이가 나올 텐데 그 알맹이가 니네가 아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더라도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확실히 풀이가 많지는 않구나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되는 애들이 상위권을 빨리 가더라고. 너희들이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돼. 이거 보면서 새로운 문제다가 아니라 변형 문제잖아. 변형 문제는 나한테 준비물은 걔잖아. 준비물 보자 어떻게 만들지? X를 넣어버리자. 역수네? 역수면 곱의 필요가 없어. 저렇게 나오는데. 왜 똑같은 문제가 그러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키세요. 계속 발전시켜서 들어가세요. 치워드나요? 네. 하여튼 집중하세요. 다음 시간부터 뒷자리 앉지 마세요. 그리고 앞자리로 오세요. 영원아 다 적었어? 네. 멈치지 마. 진짜로 들어갔군요. 위에 적혀있어? 필요 없다. 네. 필요 없다 생각하는구나? 아니, 미안 아니, 내가 쓰라고 게 아니, 필요가 없었어. 제 뒤에는 필요했어. 맨 뒷자리에 앉을 수 있는 애들 알려줄게요. 좀 맨 뒷라인에 앉을 수 있는 애들. 얘네들이 제일 영어 안 쓰나? 맨 뒷자리에 앉을 수 있는 애는 은채, 예원이, 도현이밖에 없어요. 이 셋을 제외하면 맨 뒷자리에 앉지 마세요. 하연이 맨 뒷자리에 앉지 마세요. 알겠죠?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 너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뒷자리로 가면 안 돼요. 딱 그 정도 선에서 멈춰 있으세요. 거기서 더 뒤로 가면 안 돼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로 그냥 두 줄로 꽉 채우고 싶어. 그 자리 버리고 싶어. 너는 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야? 아니 눈이 너무 다시 좀 눈이 돌아왔네. 지금 진짜 크다. 지금 너 겁나 커요. 봤어요? 지금 이만한 거 봤어요? 아니. 응. 왜요? 나 인공 눈물 못 넣어.
그치. 못 넣는 사람도 있다니까 무섭다니까. 무서워요. 어떻게 넣어 저거? 그냥 잘. 나 그래 안양 못 넣어. 줄게. 왜요? 무섭다니까. 왜요? 뭐가요? 무서운데 이유가 있어요? 아니 물 넣는 건데 왜요? 눈 찌를 것 같아서 무서워요. 실제로도 몇 번 찔러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눈물 참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매번 들어. 이거 잘 안 나와. 바들바들 떨어야 돼. 근데 이 바들바들 떨다가 팍 찍어. 근데 그걸 몇 번 해봤어. 그 이후로 공포감이 생겼어. 하다 보면 아니? 안 할 거야. 아 이게 니네 마음이구나. 맨날 하다 보면 썩 는다 이래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두렵구나. 쌤이 사실 눈에 뭘 못 넣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쌤이 시를 되게 안 좋거든. 근데 한쪽만 엄청 안 좋거든. 말했나? 수업 시간에? 말 안 했나? 이유가 뭐냐면 한쪽이 그 시력 측정이 아예 안 돼요. 그 정도로 시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아니고요. 네, 장애인은 아니고요. 정상인인데, 그러니까 시력이 엄청 안 좋아요. 정상인들 중에서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쪽 눈이 일을 하러 갔다가 아침에 렌즈를 끼고 나왔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잘. 그래서 이상하다. 렌즈 빼야겠다 하고 이제 렌즈를 빼려고 막 이랬는데 렌즈가 안 나와. 그래서 뭐 어디 뒤집혔나? 막 싶어서 막 했어. 계속 안 나와. 멍청해서 그냥 사람이 참 이렇게 해놓고서 안 나오면 뭐 해야 돼? 안 봐봐요. 그냥 안과를 가든가 그냥 멈추면 되잖아. 없나 보다 하면 되잖아. 근데 멍청한 새끼가 이거를 눈을 잡고 막 손톱을 막 긁어가면서 막 어딨냐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막 계속 긁었어. 찾아내려고 안구 전체를 막 싹싹싹 긁어가면서 검은 자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오잖아. 눈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버텼어. 근데 갑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예요? 이러고 봤어 나를. 근데 나한테 와! 이러는 거야. 여자분이었거든. 그랬더니 왜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서 피 나온다는 거야. 거울을 봤어. 근데 진짜 여기서 피가 맺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야? 이제 병원 갔지.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야. 이게 봐봐. 잃어버리면 어때? 사람이 반사능력이라는 게 있잖아. 눈 가까이 뭐가 오면 뭐해? 여기 눈을 감잖아. 그치? 근데 그래서 눈이 그렇게까지 다칠 리가 없대. 고문당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 눈은 감긴 눈을 이렇게 잡고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 병원 가니까 의사가 무슨 누가 손톱으로 긁은 것 마냥 어떻게 이렇게 눈에 상처가 이렇게 많니? 안구에. 이거 시력선상이 있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떡하죠? 그러니까 연고 이런 거 하고 약 먹고 하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갔어. 안대 이렇게 했어. 근데 너무 안 보이잖아 이제 한쪽 눈이 계속. 그러니까 아 맞다 여기도 렌즈 안 뺐지 해가지고 이제 여기 렌즈를 빼고 딱 했어. 뺐어. 근데 여기서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렌즈를 여기다 끼고 하나를 더 여기다 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안 껴져 있으니까 안 보이고 여기는 두 개 껴져 있으니까 안 보이고. 여기 뺐더니 여기 두 개 나오더라고. 그래서 등신. 와 내가 여기를 먼저 뺐더라면. 근데 내가 항상 오른쪽부터 빼거든. 병신. 난 왜 이렇게 병신이지? 그래서 그 이후로 눈에 뭐 들어오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 눈을 한쪽으로 너무 다쳐보니까. 뭐 근데 그건 사실 딴 얘기고 눈을 너무 많이 들었어. 이거를 앉아서 하면 모르겠는데 차 같은 데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알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과속방지 떠 탁! 그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좀 인공눈물 넣는 애들 신기해. 넣을 때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친구한테 나 눈에 인공눈물 좀 이러면 친구가 너무 좋아요. 내가 그래서 이러면서 막 나와요. 근데 나는 인공눈물 잘 넣는 애들 보면 소름 돋아. 자, 나눗셈 들어볼게요. 글씨 너무 작나? 네. 좀 작네? 키울게요. 자, 나눗셈 들어왔을 때 그 경인고 시험지 같이 꺼내보세요. 지금 빨리. 경인고 시험지 같이 꺼내보세요. 보셨나요? 경인고?
그 경인고 시험지 보시면 10번 문제가 있어요. 그쵸? 10번 왜 안 겪었어요? 네, 적어볼게요. 그 경인고 10번 문제에서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a 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이거 있잖아. 분수 형태가 나왔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도 나눗셈인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걸 나눠야겠다 하고 만약에 본다고 하면 니네들 중에서 이걸 맞춘 친구들 거의 없을 거야. 포기한 친구들이 많을 거야, 이 문제에서. 근데 이걸 만약에 한다고 그랬으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니들이 아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봐. 그럼 나눗셈이니까 그냥 나눈다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그러면 a제곱, a 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한테 물론 잘못된 풀이지만 이렇게 들어온다 치면 여기서 이제 뭐 들어온대? a 제곱 들어와. 그럼 뭐 나와? a 4제곱 플러스 a 3제곱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 나 빼기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는데? 플러스 a 들어가면 되겠지. 됐나요? 네. 아니 마이너스 a잖아. 뭘 내야? 뭐가 내야? 마이너스 a 들어가면 되잖아.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a 제곱 a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여기 플러스 1이 들어가지면 뭐 나와? 사라져서 0 나와주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거 몫이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게 남는 거잖아. 그럼 얘한테 빼기 뭐 a 플러스 1을 제곱해주면은 뭐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그럼 봐봐라. 아 이건 나눗셈 문제니까 꼭 이렇게 들어가.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눗셈이라고 하는 아이는 왜 배우는 건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나눗셈이라고 하는 아이를 배우는 이유는 인수분해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위해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0이 됐을 땐 인수분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식과 공식의 싸움이 아닐 땐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근데 심지어 그럴 때도 나머지 정리로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이 풀이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치 혜성아? 너 이렇게 풀었을 때 내가 뭐라 했잖아. 그치?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건 조금 멍청하고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나눗셈 파트는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나눗셈은 뭐다? 인수분해다. 아니면 나머지 정리. 이제 그리고 아니면 얘가 들어가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저 두 개에서 끝나야 돼요. 그럼 얘를 봤을 때 뭘로 고정했어야 되냐면 a 4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얘 인수분해 되는 애잖아. 어떻게? 공식이니까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야지. 이건 알아야 되는 공식이야 얘들아. 그럼 어차피 같으니까 약분 너만 남네. 이렇게 들어갔어야 했다고. 이게 아니야. 요 풀이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문제 푸실 때요. 그 17번 같은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는 게 맞아요. 그쵸? 17번 같은 아이는 잠깐만. 인수분해가 아니란 말이야. 17번 문제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로 들어가야지 하면은 나머지 정리는 말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나머지에 대한 정리예요. 나머지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나머지가 메인이에요. 걔는 몫이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뭘 물어보는 문제에서만 거의 사용을 하냐면 나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문제를 그렇게 들어가요. 나머지에 대한 풀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몫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적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어떤 조식이 있는데 그 친구의 몫을 물어보고 있다면 그건 뭘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얘는 또 마찬가지로 몫에다가 목적을 거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물어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17번 보면 목도 물어봤고 나머지도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들어가면 돼.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으로. 근데 니네가 풀 문제들은 앞으로 거의 대부분이 인수분해 또는 나머지에 대한 질문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비중이 많이 낮은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겠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조금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9번에는 그래도 봐줄게요. 자 19번 문제 보시면 x 3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얘를 뭘로 나눠라? x제곱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뭘로 나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그럼 몫이 뭐 나올 거 아니야. 나머지는 뭐 나오겠지.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렇게 하면 얘는 사실 qx도 물어봤고 rx도 물어본 거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걸 내가 쓴 이유는 너희들의 시각을 조금 넓혀주고 싶어서 적은 것 뿐이거든. 그럼 시각을 넓힌다라는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머지 정리 올릴 때 제일 많이 꼭 해야 되는 거 뭐야? 식 정리야. 식 정리했잖아. 그럼 니들이 그 다음 스텝에서 보는 게 결정이 돼 있어. 뭐냐면 QX를 몰라. 왜냐면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에서의 목적을 잡는 아이니까 QX는 이상한 아저씨라니까 그냥 죽여야 되는 아저씨. 내 생파에 갑자기 뜬금없이 온 아저씨야. 와서 밥 축내는 아저씨. 뭐 해야 돼? 죽여야지. 어떻게? 얘를 0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니네들이 x-2 곱하기 x-1이다 이런 식이면 x자리한테 2도 넣어보고 1도 집어넣어보는 거야. 이유가 그거였잖아. 그러면 제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계속. 그럼 자 얘를 봤을 때도 니네가 뭘 생각하는 거냐면 QX를 죽여야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만들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문제야? 못 만들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을 몰라 너희들은. 그치? 근데 그거는 니네들이 현행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너희들은 한 바퀴를 돌린 아이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뭘까? 오메가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오메가야. 오메가. 아 그러니까 쌤 어차피 요런 문제 유형은 x제곱 플러스 x 그러니까 qx 앞에 있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얘를 0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면 오메가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쌤 제가 오메가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얘가 누구 오메가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볼게. 아 x세제곱은 1 3주기짜리 오메가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 풀다가 헷갈리면 이렇게 한 번씩 써보는 거지. 오메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혹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혹은 또 같은 말로 x세제곱이 1이 됐을 때의 혹은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됐을 때의 혹은 그래서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6주기의 오메가가 되는 거고 x세제곱이 1이 돼버렸다 그러면 3주기의 오메가가 되겠구나.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럼 쌤 저는요 이 친구의 정체가 3주기짜리 오메가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저 여기한테 오메가 그냥 대입해버린다고 치면 뭐 나오냐면 3주기니까 3오메가 4제곱이 아니라 3 곱하기 오메가 얘는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5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 그러면서 얘가 그럼 얘 거 근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겠네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럼 오메가 제곱이 몇이랑 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같겠죠. 미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플러스 1이랑 같겠죠. 그럼 오메가 플러스 1로 바꿔버리면 몇 나와? 몇 오메가? 9오메가 맞죠? 네.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9오메가 플러스 2가 나오게 될 거라고. 됐어? 자 오메가를 x자리한테 넣겠다며. 그럼 니네 얘한테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오메가를. 그럼 뭐야? a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a는 몇이야? 9 b는 2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겠지. 그래서 나머지가 몇이야? 물론 이 문제 푼 건 아니야 쌤이. 근데 시각을 넓히라고 이렇게. 자 시각을 넓히는 방법에 내가 말한 그 순서가 너희들한테 어렵게 다가가진 않았을 거야. 자 내가 말한 거 다시 한 번만 잡아보자. 쌤이 얘기한 거 다시 한 번만 잡아봐.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니들이 식을 정리할 거야. 근데 그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목적을 잡는 거냐면 나머지의 목적을 잡는 거야. QX가 아니야. QX는 내 입장에서 내 생파에 몰래온 아저씨야. 죽여야겠어. 어떻게 죽여? QX 앞에 있는 걸 0으로 만들어서. 근데 이걸 0으로 만드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애들은 인수분해가 돼 있어서 2차 방정식, 실근 이런 개념들이라서 되게 쉽게 들어갔다고. 근데 얘는 지금 실근이 없는데 하고 포기한다고. 근데 그거는 어디를 안 배웠던 아이들이 오메가를 아직 안 배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너희들이 이제 뭘 배웠으니까 이미 오메가 개념을 배운 친구들이니까 쌤 QX 앞에 있는 걸 0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오메가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오메가 넣을게.
오메가 들어가면 얘는 3주기급짜리 오메가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되네요. 정리되네요. 근데 얘 X자리에서 오메가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A 오메가 플러스 B네요. A는 9, B는 2겠대. 이게 시각의 확장이야. 그럼 이 시각의 확장을 한 번 더 해야 돼. 또 어디서 해야 되냐면 복소수 파트에서. 복소수 파트에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혹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 근데 그거 나올 때 절대 오메가라고 애들이 말 안 해줘. 그냥 복소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던져준단 말이야. 그럼 니네들은 그걸 보고도 뭘 생각하는 거냐면 아, 이 새끼 오메가인데 나한테 숨기고 있네? 나 이미 뒷개념까지 한 놈인데 고작 니까지 이걸 숨겨? 못 숨겨 너는. 딱 걸렸지. 오메가네 너. 가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요거는 시각의 확장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형 문제들 중에서 살릴 만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19번에서 오메가 배운다랑 좀 이따 21번에서 나올 저 I 정도거든. 그래서 22번 풀어주긴 할 건데 22번 풀어줄 건데 그래도 오늘 메인 중에 하나가 A라고 알겠죠? PD P가 좋아하죠? 22번 바로 써줘. 옆에다 바로 써놓고 싶어. 자 22번 봐봐. 자 PX라고 하는 아이를 뭘로 나눴을 때 4x 플러스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r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뭘로 나눠볼 거냐면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눠볼 거야. 됐지? 자 그럼 봐. 쌤, 얘 식이 항등식이잖아요. 그럼 제가 얘로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저 여기서 4로 나눠버리면 그러니까 얘를 4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3 써주고 qx 잡고 r 잡으면 x 플러스 2분의 3이 보이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 그 구조만 잘 살려. 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 나누는 수 그리고 목 그리고 나머지 이 순서인 거잖아. 요 순서만 살려. 어떻게 살릴 거야? 너희 뭘로 나눌 거야?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4는 누구 위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돼. 4qx가 하나의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나머지는 r. 쌤 왜? r은 몇 차야? 지금 상수항이잖아. 그러면 얘 몇 차야? 1차잖아.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 괜찮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끝. 그럼 몫이 4qx고 나머지가 r 나온다.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유형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니네들이 뭐 하는 거냐면 식을 정리해서 구조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근데 요게 기본이라는 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는 이 문제까지 하고 스텝 1은 끝낼 거예요. 스텝 1은 더 이상 안 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 트레이닝 시간 스텝 1 끝냅시다. 자, 그럼 두 번째 타임 때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 때 들어갈 건 뭐냐? 스텝 2 나랑 들어갈 거예요. 이제 스텝 2를 지금 너희들한테 생으로 풀려고 그러면 니네들이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일단 각 유형당 대표 문제씩 하나씩 제일 앞에 있는 것들 그 애들 먼저 풀어주고 시간 딱 보고 오케이 더 풀어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한 문제씩 정도 더 오케이? 전체 일단 한 바퀴 먼저 돌리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알겠죠? 자 10분 쉬었다 갑시다.